안녕하세요. 타로의 진심인쌤 라율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사원소와 관련된 타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. 우리 타로 카드를 보면은 지팡이, 컵, 펜타클, 검 이렇게 4개의 상징물들을 보셨을 텐데요. 그 4개의 상징물은 이 사원소와 연결성이 있는 거죠. 4개의 원소가 각각의 하나의 상징물로 이렇게 표현이 돼서 타로 카드에 적용이 된 거예요. 그러면 그 각각 사원소가 무슨 뜻인지, 그리고 그 사원소가 타로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서 타로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그 원소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타로 리딩에 활용을 할지, 그것을 우리가 또 공부하고 학습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. 네, 사원소의 의미를 그럼 한번 간략하게 적어보면 우주 만물의 근원인 4개의 요소가 이 사원소이고, 그 4개의 원소들은 불, 물, 공기, 흙이라는 거죠. 결국은 이 하여튼 모든 것들이 이 불과 물과 공기의 조합으로 형성이 된 거다, 이렇게 본 것 같아요. 사원소의 중요도는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쌤들 사원소 공부하시는 김에 좀 깊이 있다기보다도 하여튼 사원소를 달달달달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. 왜 결국 이 타로를 배운다는 거는 타로 리딩을 잘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잖아요. 그 타로 리딩을 잘하려면 이 사원소를 잘 알면 돼요. 그러면 타로 리딩이 잘 됩니다. 자, 그럼 이제 각각의 4개의 원소, 불, 물, 공기, 흙, 각각의 속성을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죠.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니까 불 먼저 들어가겠습니다. 타로 카드에서는 이 불의 상징물을, 불에 대응하는 것을 이렇게 지팡이로 표시를 해놨어요. 그러니까 불 원소라고 해서 카드에 막 불이 그려져 있거나 그렇지는 않죠. 자, 불을 대신하는, 이거는 불을 상징하는 거야 라고 표시처럼 이렇게 그려놓은 게 이 지팡이들이에요. 그래서 지팡이가 보이는 카드들은 불의 속성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. 불 속성은 어떨까요? 우리는 불은 그렇게 사원소가 그렇게 다 어렵지는 않습니다. 예, 그러니까 불은 그냥 불 같은 사람 이렇게 카드 해석할 때 그렇게 적용하시면 되고요. 일단 그냥 산불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연에서 발생하는 산불의 모습을 생각하면 활활 타오르는 산불, 뜨거운 열기, 그 다음에 작은 불씨만 있더라도 많이 번지고 확장하고 그렇게 느껴지죠. 그래서 우리는 너무 많이 큰 산불을 볼 경우에는 좀 무섭고 두렵고 이런 느낌도 또 받기도 하고, 또 산불 생각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일단 작은 불씨만 있어도 자기 영역을 넓히려고 하는 모양새잖아요. 연소가 될 만한 것들만 있으면 계속 확장해서 퍼져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그 자연 발화하는 불화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. 자,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실게요. 그리고 불이 확장하는 속도는 엄청 빠릅니다. 네, 거기다 바람까지 분다. 그러면 진짜 그 속도는 너무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죠. 그런 속도가, 지금 나열했던 이런 말들을 우리 불 같은 사람, 불의 속성이 몸에 많이 있는 사람, 불 같은 성향을 갖춘 인물을 설명을 할 때 그거를 이제 응용해서 설명을 하면 되겠죠. 자, 그러면 불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? 여기 이 4인물이 불 같은 사람이에요. 예, 불의 상징물인 지팡이를 들고 있으니까요. 자,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을 갖춘 사람? 그 사람은 불 같은 사람이야, 이렇게 얘기해줘도 당연히 되겠죠. 불이라는 느낌에서 불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딱 인지가 되잖아요. 이제 좀 더 구체화 들어간다고 하면은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한 사람, 그리고 되게 활동적인 사람, 정적인 것보다는 움직이고 나의 모습을, 나의 주장을, 나의 생각을 남한테 이렇게
퍼뜨리고 번지게 하고, 예, 그 내 역량을 이렇게 보여주고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성격일 가능성이 높겠죠. 불 같은 사람은 말이죠. 또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? 아, 불의 번진 속도가 엄청 빨랐어요. 그래서 이 사람들은 조금 그 결단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면에서 좀 속도감이 있겠다. 아, 좀 빠릿빠릿하겠구나. 좀 빠른 편이구나. 빠른 판단력, 결단력을 갖춘 사람이구나.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요. 저는 지금 당장 이런 말들이 생각이 나는데, 이런 것들 외에도 쌤들께서 생각하는 어떤 불과 연결되는 말들을 많이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사람, 인물, 속성을 설명을 해줄 때 예를 들어서 주변에 불과 관련된 속성이 많이 들어가 있는 지인분이 있다. 그러면 그 지인, 그 인물을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하면 이 불 속성의 사람을 이야기하기가 훨씬 수월해지기도 합니다. 그거는 이제 해석하는 팁이에요. 네. 그리고 불 속성이 또 어떤 성향이 있을까요? 확 타오르고 거대한 양의 물을 만나면 또 확 꺼지고, 그래서 뭐 뒤끝이 없다, 뭐 솔직하다, 거짓말을 잘 못한다,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의 성향일 수도 있겠고, 단점이라고 하면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너무 과하면, 지나치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오해를 살 수 있고 피해를 줄 수 있고, 이런 면들이 조금 있다. 그죠? 그래서 너무 좀 이렇게 너무 그게 지나치면 좀 이렇게 컴다운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. 이런 것도 되고, 또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거나 너무 고집스럽거나 하면 그게 뭐 독재가 되고 독선이 되고, 예, 고집 불통이 되고 소통이 불통이 되고, 예, 이런 게 조금 극단적으로 가면, 예, 단점일 수도 있겠죠. 그 외에 뭐 에너자이틱하다, 뭐 활동량이 많다, 뭐 외향적이다, 뭐 표현력이 좋다, 뭐 등등등등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네요. 타로에서는 불에 대응하는 상징물을 이 지팡이로 표현을 했습니다. 완즈라고 적혀 있죠. 이 지팡이는 나무, 소재가 나무예요. 그러니까 산불을 생각하면 산에 있는 나무가 타서 불이 나잖아요. 그래서 이 완지가 불을 상징하는 어떤 상징물이구나,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농기구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옛날에 농사를 지으려면 농기구 자체가 이렇게 나무 소재가 많았었죠. 손잡이도 그렇고. 그래서 이 농기구를 쓰는 사람은 농부, 노동인데 정신적인 노동이 아니라 육체적인 노동이었죠. 타로 카드에서 이 완지를 해석을 할 때, 아, 농부가 쓰는 농기구, 그거는 노동이고, 예,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은, 아, 그거는 일을 하는 거고 근로인 거고, 또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공부와 관련된 어떤 지표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타로 이제 해석할 때 완지가 이렇게 등장을 하면, 아, 이거 몸, 육체와 관련된 스토리가 좀 담겨져 있겠구나. 그 다음에 직업과 관련된 이야기가 좀 담겨져 있겠구나.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공부와 관련된 이야기가 담겨져 있겠구나.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 에이스 오브 완즈인데, 에이스는 숫자 1과 같으니까 뭔가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아, 이 완지를 직업이나 일이나 뭐 공부나 이렇게 적용시킬 수가 있잖아요. 아, 새로운 직업을 막 시작을 하려고 하나, 새로운 공부를 시작을 하려고 하나, 새롭게 뭔가 시작하는 어떤 것에 대한 의지가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나,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, 이렇게 완즈, 지팡이는 사원소 중 불의 원소에 해당되는 상징물이구나. 그래서 아, 이 카드를 뽑은 사람의 성향을 읽을 때는 불의 성향으로 읽어주면 되는구나. 또 불은, 완즈는 뭐 직업, 일, 뭐 공부, 학업, 이거와 관련이 되어 있으니 그쪽 분야의 어떤 이야기들이
이 타로 카드에 담겨져 있겠구나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네, 제가 요거는 이제 완즈만 그려져 있는 카드를 가져왔어요. 요거 가지고만 한번 리딩을 해볼까요? 뭐 친구들하고 여행 계획이 있습니다. 무탈하게 잘 다녀올 수 있을까요? 뭐 이런 질문이라고 해요. 그냥 원소 공부하는 거니까 아무거나 뽑아서 이렇게 나왔어요. 그러면 이게 원소가 중요해요. 원소 위주로 요번에는 해석을 할 거예요. 지금 원소 공부하는 중이니까. 자, 완즈의 원소 속성 어떤 거였죠? 완즈는 육체를 상징한다고 했어요. 그래서 육체적인 이야기, 몸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좀 담겨 있을 거다라고 했잖아요. 그러면 지금 3장을 뽑았는데 다 완즈만 나왔다고 하면은 여행하는 중에 내가 몸으로 하는 어떤 스토리, 육체적으로 뭐 기분도 좋았다가 육체적으로 좀 힘들었다가 그런 스토리가 좀 담겨 있겠어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여행 가서 어떻겠어요? 여러 명이 여행을 가니까 친구들끼리 각자의 다 색깔이 좀 다르겠죠. 그래서 내 친구들이기도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편한 상대란 말이에요. 그래서 자기 주장들을 조금 내세우느라고 약간 의견 충돌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. 왜? 하지만 나름 잘 조절을 하면 여행하는 그 관광지를 가건 뭐 체험 활동을 하건 나는 기분 좋게 여행 일정을 보내겠구나. 여행 다녀와서는 내가 몸이 좀 축나겠네요. 많이 피로도가 쌓이겠어요. 예. 그러니 너무 피로하지 않게 좀 뭐 영양제도 좀 중간중간 챙겨 드시고 이런 것도 살짝 필요해 보입니다. 뭐 이런 말 정도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겠죠. 처음에는 이렇게 재밌게 움직이다가 의견 충돌은 있었지만 여행 초기에는 이렇게 뭐 여기저기 둘러보고 잘 다니고 완전은 움직이고 활발히 이렇게 에너지 쏟는 행위를 했어요. 그렇게 움직임이 에너지 막 쏟으면서 여기저기 여행 지역을 다니는데 그렇게 많이 하다 보니 내가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한 상태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 좀 이렇게 페이스 조절 이런 것도 좀 필요하겠어요. 이런 멘트도 살짝 넣을 수 있겠죠. 지금 제가 해석하는 멘트 안에서는 완즈 이 불이 가지고 있는 거,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거, 드러내는 거, 그 다음에 움직임, 활발한, 활동적인, 에너자이틱한 그런 요소들이 또 그거를 포함해서 또 해석을 했었죠. 그리고 마무리에서는 육체적으로 당신이 조금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 페이스 조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이렇게까지 마무리했을 때 육체적으로 좀 힘들어요. 완즈는 육체를 상징하는 지표라고 했었으니까 사원소를 내가 잘 알고 있다. 그러면 이 사원소의 속성만으로도 이야기를 어느 정도 풀어갈 수가 있다.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. 네,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